이별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쓰라린 통증을 남깁니다. 몸과 마음이 마치 갈갈이 찢기는 듯한 느낌 속에서 떠나는 사람과 남는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흐르기도 하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어떤 사람들은 이별을 말하면서도 끝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 라는 미련을 지우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입술로는 잘 지내라고 말하지만 행동 하나하나에서 아직 붙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우리는 이것을 이별할 때 미련이 많아서 보이는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별을 통보하는 입장에서도 혹은 이별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미련이 많은 사람은 특정한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헤어지자라고 단호하게 선언해놓고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해온다든가 혹은 SNS에서 수상한 흔적을 남기는 모습으로 마음을 드러내곤 하지요. 이런 모습을 목격한 상대방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저 사람 진짜 헤어지자고 했으면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날 아직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집착일까? 하고 말이에요. 미련이라는 감정이란 사실 사랑만큼이나 우리를 흔들어 놓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끝낸 관계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 한구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딘가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그리움과 후회를 막을 수 없게 되죠. 그런 미련이 행동에 배어들면 말과 행동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애써 숨기려다 갈팡질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종종 주변 사람들, 특히 당사자였던 연인에게는 혼란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죠. 특히 이별을 선택한 본인이 잘못된 선택이었나? 라고 뒤늦게 깨닫는 시점이 오면 미련이 더 크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결별을 말해놓은 상황이니 자존심 때문에 다시 돌아가자고 선뜻 말하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손 놓기엔 마음이 아프고 초조하죠. 그러다 보니 중간 지점에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튀어나오는데 이는 일종의 마음의 꼬리 같은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이별을 고했고 이미 관계가 끝났다는 전제 아래서도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세 가지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왜 이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케이스별로 짚어보려 합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통해 혹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혹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이 이런 미련에서 비롯된 건가? 하고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단, 그것을 안다고 해서 바로 재회로 이어진다거나 곧장 깔끔히 마음 정리가 가능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최소한 서로에게 더 큰 오해나 상처가 쌓이지 않도록 조금은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별은 감정의 파국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순간에도 마음속에는 희미한 기대나 미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몸짓과 말투, SNS 활동 등에서 은근하게 드러납니다. 미련이 많은 세 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며 이별을 맞이한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지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해 보도록 합시다. 혹시 이 주제에 공감이 간다면 혹은 주변에 이별 후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이 영상을 나눠보셔도 좋아요. 우리가 서로의 행동 뒤에 감춰진 진짜 마음을 알게 되면 오해로부터 비롯되는 불필요한 상처가 줄어들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앞으로 유사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는 과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잊지 말고 구독이나 저장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별 직후에 드러나는 미련을 품은 사람의 독특한 행동 패턴 세 가지를 살펴보며 왜 이런 반응이 생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별 후에도 미련이 남아있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는지 세 가지로 나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물론 개인별 차이는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별 사례를 들여다보면 유독 자주 등장하는 공통된 패턴이 존재하더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첫 번째 행동,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거나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아마 이 별칭이 가장 흔하게 떠오를 거예요. 이별을 선언한 사람이든 충격을 받은 쪽이든 간에 마음 한구석에 미련이 자리하면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재개하고 싶어집니다. 이미 우리 이제 끝내자라고 말해놓고 며칠 뒤에 잘 지내니? 어디 아픈 데는 없고? 등 캐캐묵은 안부를 뜬금없이 묻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게 왜 미련을 품은 행동이냐고요? 이별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마치 우연을 가장하여 연락을 취하는 게 바로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네가 집에 두고 간 물건이 있네, 어떡할까? 라며 부질없는 명분으로 연락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나 요즘 주말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내 생각이 났어라며 자기 감정을 직설적으로 넌지시 드러냅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더 간접적인 방식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죠. SNS 스토리나 상태 메시지에 뜻모를 가사를 올리거나 특정 추억을 암시하는 사진을 살짝 공유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거나 상대가 날 의식하도록 특정 신호를 보내는 건 사실상 나는 아직 너를 완전히 잊지 못했다라는 무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정리가 됐다면 굳이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여기에는 자존심과 체면이 작용합니다. 돌아오라고 대놓고 말하기엔 뭔가 자존심 상하고 그렇다고 완전히 사이를 끊고 싶지도 않아라는 이중적인 심리가 있어서 애매모호한 형태로 연락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과 희망이 교차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사람이 내게서 떠나버렸다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과 혹시나 내가 먼저 조금만 신호를 주면 다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존재하죠. 그래서 일종의 시험 삼아 연락을 던져보는 것이고, 혹은 나는 널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은근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해서 상대는 혼란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헤어지자고 해놓고 왜 다시 내게 관심을 보이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만약 본인도 미련이 남아있다면 이 연락을 받고 혹시 저 사람도 후회해서 연락한 걸까? 하며 기대하게 됩니다. 반면 이미 마음 정리를 한 사람이라면 이제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라며 귀찮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 행동을 하는 거겠지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동시에 붙잡을 마음은 없으면서 괜히 흔드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죠. 주의사항. 사실 이 패턴에 쉽게 반응해버리면 감정 소용돌이에 다시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희망이 커지지만 정작 상대가 확실한 재회를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정말 당신을 놓지 못해 이런 연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이고 어정쩡한 감정 때문에 어장관리에 가까운 신호를 보내는 건지 차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행동, SNS에서 계속 내 흔적을 살피거나 지나친 관심을 드러낸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소셜미디어 시대에 이별이 더 복잡해진 이유 중 하나는 바로 SNS가 우리의 사생활과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혹은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마음에 미련이 있는 사람은 결별 후에도 상대방의 SNS를 모니터링하고 좋아요를 몰래 누르거나 스토리를 확인하면서도 답장을 달지 않고 그냥 읽고 지나가는 식으로 미묘하게 존재감을 드러내곤 해요. 심지어 더 적극적인 사람은 낡은 추억 사진을 슬쩍 올린다든지 이별 전 함께 즐겼던 장소나 음식 사진을 태그와 함께 올리며 의미심장한 문구를 붙여둔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기까지 합니다. 주변 공통 지인을 통해 걔가 요즘 뭐하냐고 물어보며 간접적으로 정보를 모으는 경우도 있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너랑 이어져 있고 싶어라는 갈증이 자리합니다. 직접적으로 연락하기엔 용기가 안 나거나 상황이 이미 파국으로 치달았기에 다시 돌아가긴 껄끄럽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등 돌리기엔 너무 그립고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SNS라는 간접 통로를 이용해 끈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소식을 계속 알고 있어. 너도 혹시 내 게시글 봤니? 라고 묻는 듯한 일종의 감정적 끈을 이어가는 방식이죠. 상대방 입장에서 해서 SNS에서 과도하게 눈팅을 하거나 내가 하는 모든 게시물에 반응을 보이는 전 연인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날 아직 못 잊었나? 왜 이렇게 신경 쓰지?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미련이 없는 상태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아직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걸까? 라는 의심 혹은 기대가 품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다고 해서 진짜로 다시 만나고 싶은 건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해요. 혹은 날 괴롭히려고 이러는 건 아닐까? 라는 걱정으로 이어질 수도 있지요. 주의사항. 이러한 SNS 중심의 미련 표현은 지나치게 얽매이면 오히려 상처를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게시글은 다 확인하면서도 말 한마디 안 건네는 이유가 뭔데? 라는 식으로 감정 소모만 쌓이게 되거든요. 결국 이 사람이 나에게 직접 다가와서 해줄 말이 있다면 하면 되지. 왜 이런 식으로만 감시하듯 보지? 라는 불만이 커져서 사이가 더 냉각되거나 갈등이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실수인 척 가까운 곳에 나타나거나 주변 친구 가족에게 의도적으로 소식을 전한다. 미련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다양한 우연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집 근처 카페나 식당에서 우연을 가장한 마주침을 연출한다든지 우리가 자주 가던 장소를 돌면서 혹시나 마주칠까 노리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자주 만났잖아. 혹시 오늘도 오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품고 말이죠. 그러다 정말로 딱 맞닥뜨리면 우와 여긴 어떻게 왔어? 나도 몰랐는데라면서 대범하지 못한 미소를 짓거나 어설프게 너를 여기서 보게 되네라고 반가움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또는 직접 나서기엔 겁나서 주변 친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봐줘. 아직도 혼자니?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혹은 가족이나 친한 지인에게 연락해 내가 걔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줄 수 있어? 라며 부탁하고 우회적 형태로 호감을 다시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일명간 보는 행동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남아있지만 이미 이별을 말했거나 관계가 한번 무너진 이상 너무 직접적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혹시 거절당할까봐 상대가 나를 아예 꺼려할까봐 좌불안석이죠. 그래서 우연의 힘을 빌려서라도 만나고 싶고 친한 제3자를 통해 상황을 간접적으로 파악해보고 싶은 겁니다. 아직 날 받아줄 여지가 있을까? 를 미리 알고 싶으니까요. 상대방 입장에서 해서 이 상황에서 상대방은 뭐야? 일부러 날 찾아다니는 거야? 하고 긴장하거나 혹은 정말 우연일 수도 있는데 어쩐지 꺼림칙하네라는 기분을 받을 수도 있어요. 만약 상대가 더 이상 이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으스스하게 느낄 정도로 불쾌해질 수 있고 심하면 스토킹 아니야? 라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죠. 반대로 미련이 남아있는 상대라면 혹시 이게 기회일까? 아직도 날 좋아하는 건가? 라고 부푼 기대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직접 찾아오거나 주변을 통해 의도를 알리는 행위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정말 곤란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날 의사가 있다면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하는 쪽이 낫지 어중간한 우연을 가장하다가 괴이한 인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 본인도 계속 미련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고 상대 역시 이제는 확실히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반감을 갖게 될 여지가 큽니다. 미련에서 비롯된 세 가지 행동, 그 뒤에 숨은 심리. 이 세 가지 행동 패턴은 사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다라는 심리를 노출합니다. 내가 이별을 말했든 상대가 이별을 제안해왔든지 간에 누군가 아직 감정의 불씨를 놓지 못했다면 이런 식으로 신락 같은 연결고리를 유지하려 해요. 그 심리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어요. 후회가 섞인 감정, 내가 이별을 선택한 게 과연 옳았을까? 라는 후회. 잡고 싶은 마음의 청유, 이미 떠난 사람을 잡을 수 있을까? 라는 간절함. 확인 욕구, 저 사람이 아직 나를 잊지 못했으면 좋겠어. 혹시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 아니야? 결국 이 행동들은 모두 모든 가능성을 100% 닫아놓지는 않았다는 신호와 같으며 상대방이 반응해 주기를 어느 정도 기대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동들이 곧장 재회로 이어지진 않아요. 서로 감정이 헝클어진 상태라 어지간히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왜 저렇게 회피적이면서 나를 어정쩡하게 흔드는 거야? 날 진심으로 붙잡고 싶은 거면 왜 명확히 표현하질 않아? 하는 더 큰 갈등이 될 수도 있죠. 상대방이 이런 행동을 보일 때 대처법. 만약 위에 열거된 행동들을 상대방이 보이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련은 있지만 그것이 재회를 의미하진 않을 수 있다. 상대가 순전히 감정 혼란 때문에 우왕좌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별 후 폭풍으로 허전함을 채우려는 일시적 행동인지 아니면 진짜 재회를 희망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편이 좋아요. 내 마음도 함께 점검해보자. 상대의 애매한 연락이나 행동에 설렘을 느끼거나 기대한다면 사실 나 자신 역시 마음속에 미련이 남아있는 것일 수 있죠. 반면 이미 마음을 접었다면 오히려 이런 연락이 불편하고 불쾌하게 다가올 겁니다. 직접 대화를 시도해야 할 수도 있다. 허무맹랑한 신호만 이어지는 상황이 길어지면 감정의 에너지 낭비가 커집니다. 차라리 정말 무슨 뜻이니? 아직 감정이 남아있으면 솔직히 말해주겠니? 라고 대화를 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과정은 어쩌면 피하고 싶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서로의 시간을 아껴줄 수 있죠. 상대가 이미 정리된 상태라면 집착에 가깝게 이어지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이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정이 끝났는데 자꾸만 찾아온다면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의 확실한 선 긋기가 윤리적일 때도 있으니까요. 이별할 때 미련이 많아서 보이는 세 가지 행동, 끊임없는 연락 시도와 애매한 신호, SNS에서 지나친 관심, 또는 의미심장한 게시, 우연을 가장한 물리적 접촉이나 주변 인맥을 통한 소식 전달은 결코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겪고 누군가는 가슴 아프게 고민하다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 행동들 속에는 정말 끝난 게 맞을까? 다시 한번 기회를 엿보고 싶다라는 속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때론 이해가 되지 않고 심지어 불쾌하거나 착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사실상 정리가 필요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어쩌면 하는 미련이 계속 용솟음치니 아무 결론도 못 내리고 질질 끌다가 서로 상처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명확한 태도, 솔직한 의사소통에 있습니다. 내가 아직 상대를 좋아하는 감정이 남았고 다시 시도할 의사가 있다면 차라리 과감히 대화를 청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혹시 나와 다시 만나볼 생각이 있어? 라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두려울 거예요.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 싸늘하게 돌아서는 반응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애매한 신호를 계속 주고받으며 지치느니 한번 시원하게 결과를 확인하고 자신의 길을 택하는 편이 결국 상호간 건강한 길이다 싶습니다. 반대로 이미 내 감정이 완전히 정리되어서 상대의 미련 어린 행동이 불편하다면 이를 분명하게 전달해줘야 상처가 최소화됩니다. 괜히 저 사람 마음이 남아있다고 하니 내가 어장 관리를 좀 해볼까? 하는 식으로 느슨하게 묶어두면 나중에 더 큰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헤어짐을 극복하는 방식은 정말 다양해요. 어떤 이는 곧바로 인연이라는 끈을 단칼에 끊어버리고 새 출발을 하고 어떤 이는 오래도록 추억에 젖어 뒤돌아보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상처를 주는 건 가급적 피해야 할 일이겠죠. 이미 끝낸 관계에 미련이 남은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면 최소한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룰 것인지 신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이별 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라는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또는 현재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가 사실은 미련이 이만큼이나 쌓여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면 오히려 마음의 길이 뚜렷해질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해보고 싶다면 정말 제대로 시도해볼까? 아니면 이젠 그만 보내줘야 할까? 라는 질문에 도달하는 거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의 정직함과 상대를 향한 배려입니다. 미련이라는 게 비난할 일은 아니지만 그걸 어떻게 행동으로 풀어내느냐에 따라 관계가 좋게 이어질 수도 있고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되어 서로를 더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솔직한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애매모호하게 구는 대신 직접 물어보고 가슴 깊은 곳에 응어리가 남았다면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끝내 결론에 다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픔이 크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덮어둘 순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사랑이 끝났든 내가 품은 미련을 어떻게 다룰지는 전적으로 내 몫이니까요. 그 미련이 훗날의 재회나 다른 사랑으로 꼽히길 바란다면 적어도 상대가 눈살 찌푸리게 만들지 않을 선에서 또 내 상처가 덧나지 않을 선에서 현명하게 표현하고 정리를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이별은 언제나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적어도 내 마음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선택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미련이 크다고 해서 계속 방황하기보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어떤 결말이 올까? 를 예상하고 그 앞에 조금 더 당당히 서보세요. 그래야 훗날 돌아볼 때 그래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라고 후회 없이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서 혹시나 미련의 감정 속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아닌 저 사람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고민하던 분들에게도 그 이면의 심리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애도 이별도 모두가 늘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서로의 마음을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도를 통해 상처를 줄이는 건 가능하니까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헤어진 전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해라든지 이별했는데 이상하리만치 SNS에서 나를 염탐해라는 사연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공유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고 더 큰 후회 없이 이별을 맞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랄게요.